박경리 기념관 전시관 관람 시간은 오후 9시 18시까지. 전시관 그치, 기억나 오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김혜수 김현주. 김현주 김혜수는 아니지. 김혜수는 그거였지. 드라마 포즈 되게 저 박경리 선생님 조각상 있다. 이거 내가 오빠가 빌려준 책이잖아. 이거 아니야? 이건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가시죠. 나 콧물 나와. 휴지 없어? 나 들어 코 좀 풀고. 저 작은 동네 봐. 어촌. 봐봐 오빠. 3. 가까이 있어. 와서 읽어줘봐. 3. 박경리. 되게 소쩍새는 밤에 울고 뻐꾸기는 낮에 우는 것 같다. 풀 뽑는 언덕에 노란 고들빼기 꽃 타고 드는 벌 한 마리 애달게 우는 소쩍새야. 한가롭게 우는 뻐꾸기 모두 한 목숨인 것을 미친 듯 꿀 찾는 거라. 간지럽다는 고들빼기꽃 모두 한 목숨인 것을. 달 지고 해 뜨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곳. 허허롭지만 따뜻하구나.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 그게 삶이래. 그러니까. 근데 진짜 모두가 한 목숨이구나. 다 벌도 소쩍새도 뻐꾸기도 슬피 울든 기삐 울든 고들빼기 꽃도 다 한 목숨이래.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해. 어차피 같이 다 모두들 함께 사는데 허허롭지만 따뜻하대.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 다 찬란하대. 그게 삶이래. 그치 맞아. 허허롭지만 나는
허겁지만 따뜻하구나라는 말하고 모두가 한 목숨인 것을. 그렇지. 이거 버리고 갈 건데 토지를 읽어야 되는데 토지가 책 있어 오빠. 다? 전편 다? 아니? 아니 한두 개 봤는데 내가? 아니 나는 박경리 쌤의 토지가 아니고 펄복의 토지. 외국 썼다. 박정민 그 토지하고 누구지? 아리랑 쓰신 분? 남자분. 굉장히 진고. 김진명. 아니. 아리랑. 훈. 무슨 훈? 나. 그거는 김훈 선생님 딴 사람. 잠시만. 잘못 많이 생겼어. 그치? 우리 아까 갔던 데잖아. 박금. 7살 때 박금. 진주군통. 김행규 씨 역할을. 딸 김영주. 김동민. 아까 아리랑 태백산맥 조정래. 조정래. 너무 세지 그분. 그치? 엄청 세지. 그리고 곱다. 그치? 어머니. 이거 오빠 읽는 거잖아. 어머니 생전에 불행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30여년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었다. 고향의 집 찾아가. 박경리 선생님의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30여 년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였다. 고향 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피난 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관악산 절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혀 알지 못할 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 나가는 듯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서 이렇게 나를 놓아주지 않고 꿈을 꾸게 하나보다. 박경리 선생님의 어머니. 전쟁에 미망인의 삶을 많이 쓰셨나봐. 전쟁 때 남편이 호러머니와 함께 살았거나 김약국의 딸이다. 이 사냥이다, 사냥. 염소. 사냥 아니야? 이게 염소야? 염소. 염소를 사냥이라고 해? 염소처럼 생긴 게 산에서 자라는 게 양, 산양. 양하고 다르지? 양하고 생긴 게 좀 달라요. 거의 염소에 가깝지. 사냥은. 저기 사냥이야 그러면? 쓰다듬고 있는 거. 그 사냥이 아닐까? 목포에서. 예쁘시다. 곱지? 한국형 미인이시지? 그치? 아니야? 맞지? 맞지. 한국형 미인. 맞네 오빠.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애기라서 있어 뿔 두 개. 뿔이 있어. 사막천.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영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댄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것. 그 한복에 글 쓰시는 거. 사시 제1번의 존엄성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숭고한 것을 지키는 것. 딸과 손주도 딸이 하나 있었다. 책 봐라. 그 세월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내가 오빠 빌려준 게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니까. 내가 장편 토지 이런 거는 못 읽었어. 엄두가 안 나서. 늘 입던 옷. 원주에 있던 강원도 원주인가 보다. 그 서재를 그대로 재현한 거야. 오빠, 자기가 나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야? 왜? 왜잖아. 문학은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학의 골자입니다. 어떤 작품에서든 갈등과 모순 운명과의 싸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왜라는 질문이 문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외할머니랑 참 많이 닮으셨어. 봐봐. 문학은 삶의 진실을 추구합니다. 모든 학문은 삶의 현장이며 삶은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문학은 어떠한 분야도 수용해야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며 사실도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실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해서 소설을 창작이라고 해요. 우리 아까 벽화에서 토지 이제 대망이 토지지. 우리결의 영원한 지상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토지의 작가 박경리. 69년 2월부터 집필해서 95년에 5부로 완성된 대하소설이야. 이거 웬만한 은근과 끈기 없으면 못 써, 오빠. 윤씨 부인, 별당아씨, 서희. 그리고 그 자식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인물들을 도한 거야. 우리 지금 막 웹툰, 짧은 쇼츠 이런 거 읽는 세대잖아. 이런 장타를 나도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거든. 사실. 그렇지. 이제 손 대도 될 것 같아. 손만 이렇게 딱 대고. 시장과 전장. 와, 저는 진짜 토지. 큐시. 불신시. 작품 영어 있다고 봐.
55년부터 계산, 흑흑, 백백, 군식구, 전도, 불신시대, 반딧불, 용주와 고양이, 호수, 영가, 벽지, 도피 없는 길, 훈양, 암흑시대, 도라나이, 은하수. 그래서 은하수 이런 게 있나봐. 죄기열, 새벽의 합창, 표류도, 은하수 뭐? 은하수. 책 제목이 비는 내린다. 어느 오후의 근데 뭐가 결정. 은하수가 있다고? 박경리 동네니까 은하수 닿지. 해동영원의 미나, 성녀와 마녀, 귀족, 은하, 푸른 운하, 내 마음의 호수, 노을 진틀령, 암흑의 사자, 가을에 온 여인, 재혼의 조건, 흑연주 여인들, 어느새 파시, 풍경비, 녹지대, 도선상, 풍경 A, 흑백호미의 구두, 타인들 외곽지대, 하루, 환상 시기, 집, 인가, 평면도, 문문 실수, 겨울비, 신규 수입, 옛날 이야기, 상도와 우학, 약으로 못 고치는 병, 죄인들의 숙제, 토지 1구, 창, 물고 토지 2부, 토지 3부, 3부, 토지 4부, 토지 5부, 나비야, 청강가자, 까치서, 옛날 그 집, 어머니의 신작, 시까지 2008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작품을 했네. 일본어도 잘하셨나봐. 아닌가? 아니 근데 일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왜냐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본 그 시대 사는 거 아니야? 저기 그 뭐지? 일제강점기. 그때 계셨던 거 아닌가? 응. 우리가 8.15 살아있는 마지막 신분 중에서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다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이 능동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동적인 것은 물질의 속성이고 능동적인 것은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응? 고향 통영은 박경리 문학의 은근한 지렛대. 작가 박경리가 말하는 통영. 고향 사람들 만나니 설렌다. 출생지가 명정리가 아니고 한때 명정리에 살았다. 간창골 넘어 서문고개를 지나면 명정리다. 제일국민학교, 지금의 통영초등학교 전신에 다녔는데 그때 교실이 세병관에 있었다. 내가 통영에 태어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친구들과 세병관 교실 칠판에 빨간 분필로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고 쓰고 일본을 욕하는 글도 썼다. 그때는 정전터나 다름없었다. 해저터널, 다이코보리, 충렬사, 세병관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민족주의를 배웠고 통영에서 예술가가 많이 태어난 것은 이순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이순신은 덕장이면서 예술가다. 임진왜란 당시 통영은 한촌이다. 해군본부 우수영 들었으면서 팔도의 장인들이 모여들었다. 기술자, 쟁이, 바치, 예술가들이 다 모였다. 통영은 기후, 먹거리, 풍광이 아름다워.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눌러앉아 소목장, 입자장, 선자장, 주석장이 되었다. 이들이 통영예술의 토양이다. 특히 통영소반은 특별한 것이다. 통영의 자부심이다. 자연의 아름다운 것은 작가에게 큰 충격을 준다. 통영은 예술가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다. 오빠 말대로 윤희상, 박경래, 시인 김춘수, 유치환, 화가, 전형민이 통영에 많은 예술이거든. 그리고 이중섭이나 백석 시인이나 정지영 시인은 통영에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영감을 얻었대. 소명이 들어가는 거지. 조성진하고 임혁 그 뭐지? 이번에 상 받은 피아노 하고 여기 윤희선 그 콘서트홀에서 했나 봐. 했을 거야 아마. 여기가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 되게 잘 돼 있나 보대. 음악당.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밀도 짙은 연민이에요. 연민, 불쌍한 것에 대한 연민, 허덕이고 못 먹는 것에 대한 설명 없는 아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길러주는 사랑을 하세요. 생명의 아픔. 난 그게 오빠를 연민하는 거야. 불쌍해. 박정희 선생. 박경리 선생은 1950년 단편소설 계산으로 등단합니다. 그 후 김약국의 딸, 시장과 전장, 파시 등 삶의 소용돌이 속을 깊이 파고드는 작품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1969년에는 대하소설 토지의 연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26년의 길고 긴 여정을 거쳐 전 5부 16권으로 토지를 완성했다. 원고지 4만여 매, 600명이 넘는 등장인물을 탄생시켰다. 토지가 끝나면 나는 해방되는 줄 알았습니다. 토지라는 그 멍에 짊어지고 그야말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파른 한국사의 정중앙을 거치면서 받아들여야만 했던 못 박히는 시련들, 처절한 운명의 사슬을 그는 글로서 끊어내고 있었던 셈이다. 숙명과도 같은 삶의 고통을 문학으로 소화시킨 박경리 선생. 스치고 부딪히고 아프기도 했지만 글귀도 하나 붙들고 생애 한가운데를 묵묵히 헤쳐나갔다. 온 생을 털어 맞바꾼 고독,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로움은 마르지 않는 샘물의 온천이었다. 글씨 차근차근 예쁘다. 난 특별히 문학을 내 인생과 갈라놓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문학이고 문학이 지금 내 인생이고 그때그때 벗어놓은 마저 옷 같고 내 허울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1926년 10월 28일) 박경리 선생은 통영에서 태어났다. 통영은 그에게 한평생 동지였던 문학의 근원이자 뿌리였고 토양이었다. 결연한 역사의식과 뿌리 깊은 자긍심, 통영이 박경리 선생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제가 통영에서 탄생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의 민족주의라든지 자주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어린이들을 심겨준 게 바로 토영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자부심이 있겠다. 나고 자란 통영은 본디 그리움이 짙다. 또한 아름다움도 깊다. 와 소를. 삶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통영이다. 그 새벽간 건물 자체가 너무나 진한 감동으로 가슴을 쏠리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했대. 이 완벽한 구조 속에서 그게 하나의 여기서 민족주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뭔가 어디서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잊어버린 내가 눈에 눈물이 돌았습니다. 날 것의 통영이 살아 숨쉬는 김약국의 딸들. 김약국의 5딸과 한실되게 파란만장한 삶은 밤바다 속의 풍랑과도 같다. 진한 된장국 같기도 알싸한 젖국 같기도 한 작품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농도가 배어있다. 소설 속의 한창골, 서문곡에는 박경리 선생의 삶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집이 밤새 고독의 등불을 켜고 철저히 자신을 소설 속에 눕혀시켰던 박경리 선생. 최첨. 육신은 작은 방에 묶여 있었지만 소설 속 드넓은 세상을 가로지르며 자유를 향한 깃발은 쉼없이 푸르렀다. 온 우주를 뀌어안은 처절한 먹물인 박경리 선생의 삶이자 문학의 본영이다. 인생에 대한 물음, 진실에 대한 물음, 이거는 가도 가도 끝이 없거든요. 실천의 삶. 죽는 그 순간까지 박경리 선생이 고매하고 푸르를 수 있었던 이유였다. 삶도 문학도 흐트러짐 없는 순례길처럼 겸손의 글 속에서 살았다. 철저한 파문당한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단할 수도 있지만 작가가 진정 그 자유를 원할 때는 스스로가 차단합니다. 나비야 천산가자. 소설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떠남으로 삶을 완성한 박경리 선생. 마음에 꽂히던 무수한 빗줄기, 애달픈 몸부림, 끝내 놓을 수 없었던 끈질긴 미래를 이젠 모두 내려놓게 된 것이다. 역사보다 더 역사적인 소설 토지, 소설보다 더 소설같이 살다간 인생. 박경리 선생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말을 남기고 2008년 5월 5일 삶의 근간이었던 흙으로 돌아갔다. 내 새해는 꽃으로 태어날까 나비로 태어날까 했건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잊히지 않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야. 내용 간결하게 잘 표현했네. 버릴 뻔했어. 너 나. 너를 사랑하는 결론을 왜? 사실은 내가 여기서 뭐 왜는 문학적인 왜가 아니잖아 자기는. 맞아. 내가 하는 왜가? 응. 맞아. 봐봐. 일시 되게 재밌다. 우리들의 시간. 목에 힘 주다 보면 문틀에 목이 부딪혀 혹이 생긴다.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낮추어도 우리는 죄가 많다. 뽐내어 본들 도로무익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목에 힘주지 말고 힘 풀고 낮추고 살아라 이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하더라도 도로목 된다. 아무 이익이 없는데. 연민 보리 봐라 보리 어디가 보냐? 오른쪽 자라는 게 보리잖아. 어디? 요거 이 나무? 아니 저 옆에 보리 싹 올라오는 거지. 이게 보리라고? 응. 제주도 안 가도 이 최고네. 좀 더 있어야지 많이 피겠다. 그치?
3. 묘소 가는 길. 오빠 산책길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음. 길이 싹 나있다. 그치? 우와. 좋다, 오빠. 봐봐. 딱 바다 보이고. 그치? 정창훈 변호사와 소설가 박경리 이야기. 정창훈이 누구지? 이곳 정창훈 변호사님이 한평생 가꾼 양지농원, 이쪽 양지농원 펜션인가 보다. 와, 엄청. 멀어? 아니, 엄청 올라가야 돼. 가보자. 정창훈 변호사라는 분이 이 양지 펜션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박경리 선생을 존경한 나머지 여기 이제 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고 한 것 같네. 동백꽃으로 지금 하트를 그려놨다. 단단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은 왜 그것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 사실은 그 젊은 나이에 그게 보이면 그게 젊은 게 아니지 사실. 젊어서 못 봐야지 늙어서 보지. 근데 젊어서도 못 봤는데 늙어서도 못 봐. 그럼 큰일 나는 인생인 거지. 저건 역사 같아. 저렇게 바다가 보이는 거 역사 같아. 그 부산에서 부산 앞바다 보는 건 노는 거 같고 장난하는 거 같고. 저건 필름이다. 그치? 안 그래서 필름? 네, 맞아요. 아, 진짜. 박경리 선생님 매일 봅니다. 묘소가 참